어깨 통증이 있을 때 본인이 오십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오십견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병원에서 두세 번 정도 치료를 받고 나서 증상이 완치가 됐다 이러면 진짜 오십견이 아닐 확률이 99%예요. 이 오십견은 그렇게 빨리 좋아지는 질환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은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오십견인지 아닌지 단 10초 만에 구별하는 방법과 집에서 하루 5분만 투자해서 오십견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십견은 말 그대로 50세 전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정식 병명은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 혹은 동결견이라고 부르는데요. 어깨 관절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서서히 굳어가고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죠. 당뇨가 있는 분들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관절 주변에 미세한 염증 그리고 미세 혈류순환의 저하가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어깨를 크게 다치고 난 이후 혹은 수술을 하고 나서 고정을 오랫동안 한 이후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자, 처음에는 어깨 통증으로 시작되지만 점점 어깨 동작이 제한되기 시작하는데요. 내외전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열중 시옷 자세나 등을 끓는 자세들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발병 초기에는 일반적인 회전근개 질환과 증상이 유사해서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만 받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 점점 진행함에 따라서 어깨가 굳어가고 가동 범위가 저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어깨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오십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선 오십견이라고 진단 내리기 위해서는 어깨의 움직임을 먼저 체크해야 되는데요. 크게 4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팔을 앞으로 들어올리는 굴곡 동작, 그리고 옆으로 올리는 외전 동작, 그리고 팔꿈치를 고정하고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외회전 동작, 팔을 안쪽으로 돌리는 내회전 동작인데요. 자, 이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회전, 외전, 그리고 내회전 순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내회전 제한까지 문제가 발생했다면 견이 상당 부분 진행한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외회전 동작이나 내회전 동작을 취했을 때 통증과 함께 동작에 제한이 있다면 오십견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때 꼭 동작이 제한된 상태에서 반대쪽 팔로 더 움직임을 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만일 외회전 제한이 있는데 반대쪽 팔로 이 팔을 밀었을 때 팔이 움직인다면 오십견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팔을 반대팔로 밀었을 때도 동작이 제한되어 있고 뭔가 걸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건 진짜 오십견일 확률이 높아져요. 내외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내외전 제한이 있으면 등 위쪽까지 손을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데요. 이때 반대쪽 팔로 손을 더 밀어 올릴 수가 있다면 견이 아니고 제한되어서 올라가지 않는다면 오십견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 외전 동작의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 증후군에서도 통증과 함께 동작 제한이 생길 수 있는데요. 팔을 올렸다가 이렇게 반대로 내리는 과정에서 통증이 유발되고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생긴다면 오십견이 아니라 회전근개 문제일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자, 이렇게 아픈 쪽 어깨를 스스로 움직였을 때와 반대쪽 팔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움직였을 때 가동 범위에 차이가 생긴다면 이건 진짜 오십견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오십견의 경우에는 관절 자체가 이렇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내 스스로 움직이든 다른 사람이 움직이든 움직임의 범위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절이 굳어서 통증이 유발이 되고 어깨가 잠겨버리는 게 진짜 오십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십견을 완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깨에 이 가동 범위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움직이지 않는 어깨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십견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제한되는 동작이 모두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각자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운동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어깨 가동 범위를 만들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인 운동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진짜 오십견은 사실 어떤 치료나 운동을 하더라도 단기간에 호전되지 않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지 완전히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운동을 잘 익혀두시고 증상이 완치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깨의 전반적인 가동 범위를 만들어주는 시계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나쁜 쪽 팔을 이렇게 쭉 늘어뜨리고 시계추가 흔들리듯이 몸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어깨를 움직여주는 건데요. 등을 많이 굽히면 어깨의 움직임 범위가 늘어나고 등을 세우고 있으면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자, 먼저 앞뒤로 팔을 움직여 볼 텐데요. 몸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어깨가 앞뒤로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자, 이때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프다면 팔을 움직이는 범위를 줄이셔야 해요. 자, 앞뒤로 자연스럽게 10회, 2세트 정도 움직여 보겠습니다. 팔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통을 흔들어서 팔이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옆으로 팔을 움직여 볼 건데요. 좌우로 팔을 천천히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몸을 움직여서 이 움직임을 이용해 팔이 시계추처럼 흔들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10회 2세트 정도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팔을 한번 회전해 볼 건데요.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팔을 회전해 보겠습니다. 원의 크기를 작게 할수록 팔이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 것이고, 원을 크게 그릴수록 팔을 많이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깨의 전반적인 가동 범위를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아직 오십견 초기라면 이 운동을 할 때 동작 제한이 크게 걸리지 않을 텐데요. 그때는 손에 물병이나 가벼운 아령을 하나 들고 범위를 더 늘려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회전 운동인데요. 팔의 외회전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문틀이나 책장의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책장과 의자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팔꿈치를 몸통에 붙이고 손목 부위가 책장에 걸리도록 자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몸통을 회전시켜서 어깨가 외회전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몸통을 반대쪽으로 회전시키면 팔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가 자연스럽게 외회전이 될 수 있겠죠. 자, 가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면 걸리는 느낌이 들 텐데 거기서 아주 조금만 자극이 되도록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원위치를 하고요. 다시 한번 몸통을 회전해서 어깨를 외회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10회씩 2세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때도 어깨 통증이 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통증이 과하게 느껴진다면 오히려 어깨 염증이 더 심해지면서 통증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적절하게 운동 강도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내회전 운동입니다. 자, 이건 수건을 하나 이용해 볼 건데요. 정상 쪽 팔은 머리 위로, 불편한 쪽 팔은 뒷짐을 지는 자세를 취한 뒤 수건을 위아래로 잡습니다. 그리고 정상 쪽 팔을 머리 위쪽으로 잡아 당기면 아래쪽 팔이 위로 딸려 올라가겠죠. 자, 이 동작을 통해서 어깨의 내회전 움직임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실 내회전 제한이 심한 분들은 이 뒷짐을 지는 자세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누워서 시행하는 내회전 운동을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침대에서 아픈 팔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해서 옆으로 누우세요. 이후 반대쪽 팔로 불편한 팔의 손목을 잡고 아래쪽으로 가볍게 눌러 보겠습니다. 자, 동작이 제한되면서 팔이 걸릴 때까지 가볍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때 불편한 팔을 90도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아래쪽으로 내리면 어깨에 가는 부담이 다소 줄어들거든요. 동작 제한이 심한 분들은 팔의 각도를 조금 내리고 운동을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십견 환자들의 어깨 가동 범위를 늘릴 수 있는 운동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중요한 점은 절대로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어깨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극을 주는 운동들이다 보니 운동 직후에 어깨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절대로 움직임의 범위를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가벼운 자극감이 드는 정도로만 해서 조금씩 운동 범위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십견은 정확한 진단 기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일반적으로는 증상을 바탕으로 해서 진단을 내리는데 일부 검사들이 확진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초음파상 겨드랑이 아래쪽이나 어깨 전면부에 관절 주변에 있는 인대의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인대가 두꺼워져 있다면 오십견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환이 오래되면 이 인대 주변에 혈류순환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도 있죠. 또한 MRI를 통해서도 관절 아래쪽 주머니가 두꺼워져 있는 것을 확인해서 진단에 참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기 오십견의 경우에는 이런 검사에서도 모두 정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이 관절 주변에 미세하게 만성 염증이 유발되면서
관절이 굳어가고 인대가 두꺼워지는 소견이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관절 주변에 만성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침을 시행하곤 합니다. 초음파로 관절 주변을 확인해서 약침을 주입하고 주변의 신경에 대해서 치료하면서 통증을 조절해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통증은 어느 정도 완화시켜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움직임입니다. 어깨 관절이 더 이상 굳어가지 않도록 상황에 맞도록 운동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거죠. 오십견은 일반적인 어깨 통증과는 조금 달라요. 자, 보통 이 회전근개 질환은 염증이 생겼을 때 통증이 생긴 조직을 치료하고 염증이 가라앉으면 비교적 빠르게 증상이 낫거든요. 근데 오십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절 자체가 점점 굳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질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걱정을 하죠. 왜 치료를 계속 받는데도 낫지 않는 거지? 왜 운동을 하는데도 계속 아플까? 치료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하시는데요. 사실 오십견에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이 존재합니다. 보통 수개월에서 1, 2년에 걸쳐서 서서히 증상이 나빠졌다가 다시 점점점 풀려서 원상 복귀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질환의 특성 때문에 치료의 목표가 조금 다릅니다. 우선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줄여주고 어깨가 더 굳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회복되는 시간까지 잘 버티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죠. 실제로 이 오십견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관리 없이 통증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든 상태로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면 관절이 완전히 굳어버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되더라도 100% 정상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십견의 치료에 있어서는 통증에 대해서는 치료를 통해서 관리를 해주고 움직임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운동을 하다 보면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극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통증 때문에 움직임을 만들지 않으면 어깨는 더 굳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운동을 해주고 통증이 다시 올라온다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이 통증을 줄여줘야죠. 그리고 다시 운동을 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오십견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에 가깝죠. 초기에는 통증을 줄이는 데 집중을 잘 하시고 통증이 안정이 되면 운동을 통해서 가동 범위를 확보하고 그 상태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 대부분의 오십견은 시간이 지나고 관리만 잘 된다면 대부분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깨가 더 굳지 않도록 잘 신경만 쓰면 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통증 치료는 계속하면서 움직임을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병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회복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팔이 조금씩 움직이고 답답했던 어깨도 서서히 풀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오십견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자,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회전근개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깨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